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인구 절반이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마른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모든 관심이 서울로 향합니다. 서울이 뭐 정치, 경제, 뭐 문화, 교육 다 밀집이 돼 있으니까 제가 살던 지방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많은 이들에게 서울은 성공과 출세, 욕망 그 자체입니다. 이 세상 좋은 것 다 몰려있다 보니 지방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 등은 현실로 다가옵니다. 특권적 공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구상에 이런 나라는 거의 없어요. 이 정도 규모에서. 서울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서울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공고한 서울공화국을 깨뜨리고 서울과 지방이 상생하는 방안, 과연 없는 걸까요? 서울의 한 회사에 근무하는 20대 신수영 씨. 경북의 소도시에서 나고 자란 신 씨는 2주 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본인 집이세요? 아니요, 저희 집은 아니고 제 중학교 친구 집이에요. 그럼 원래 집은 어디예요? 원래 집은 구미에 있는데 제가 7월 달로 발령받아서 서울 오게 되면서 지금 집 구하기 전까지 친구 집에서 잠깐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에 연고가 없는 탓에 먼저 상경한 친구 집에 신세를 지고 있는데요. 수영 씨와 친구들에게 서울살이는 언젠가 꼭 한 번 이루고 싶은 꿈이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자라면서 항상 그런 성공의 목표가 인서울 이런 거다 보니까 인서울을 아니고서는 크게 막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토록 원하던 서울 입성에 성공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는데요. 당장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주거비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 이렇게 비싸? 내가 사목이 어디 있다고. 서울에 이제 직장이라든지 뭐 대학교라든지 그런 걸 지원을 할 때 서울에서 태어난 것만으로 스펙이 되는구나, 이걸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팍팍한 타향살이가 고단할 때면 고향에 남아있는 가족들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는데요. 엄마! 밥 먹었어? 응, 그냥 먹고 있어. 오늘 하루는 즐거웠어? 아니, 조금 힘들었어. 왜?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보다 많은 기회를 찾아 선택한 서울행. 하지만 여전히 지방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적지 않은데요. 내 자녀도 똑같은 그런 걸 경험을 할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자녀를 낳았을 때 서울에서 다 키우고 대학까지 다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씁쓸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지방 청년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일자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서울에 몰려있다 보니 서울에 태어나는 것부터가 출발선이 다르다는 느낌을 갖는 건데요. 실제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100대 기업 본사의 91%, 상위권 대학 80%, 전체 의료기관 51%, 문화시설의 36%가 모두 쏠려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것이 스펙이란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닌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이 서울로 향하는 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데요. 낙오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출세하기 위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향합니다. 과거 만 년 전에는 베링해를 건너서 아시아에서 북아메리카로 이동했죠. 왜 이동했을까요? 좀 더 나은 환경, 사람이 정주할 수 있는 식량, 안전, 기후 때문에 이동했죠. 지금은 대도시로 이동한 이유는 다르지 않아요. 일자리의 기회, 교육의 기회,
배울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좋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인구와 산업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서울공화국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등 모든 부분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기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아닌 리퍼블릭 오브 서울이라는 풍자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례로 올여름 부산에서는 폭우로 곳곳이 침수되고 인명피해까지 속출했지만 방송사들이 대난방송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서울공화국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집중 현상은 언제부터 왜 생겨난 걸까요? 전문가들은 기득권 세력의 욕망에서부터 그 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 내용은 1800년대 기록된 정약용의 하피첩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성저 심리를 강조했는데요. 앞으로는 오직 서울에서 가까운 십리 이내에 살라. 도성 안에 들어갈 형편이 못 되면 근교에서 생계를 유지하다 이후 서울 한복판으로 옮겨라. 사대문 안에 살면서 문화의 안목을 잃지 말라고 얘기한 건데 문화적 안목이란 오늘날 지식과 교육을 말합니다. 조선 후기부터 이미 한양 내 거주가 출세, 관건, 기득권으로 가는 사다리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당시 한양의 양반들은 한양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고유한 문체를 형성해 가면서 자신들만의 세력을 키우고 특권을 향유해 나갔습니다. 경화사족이라고 하는 이제 서울에서 관직을 독점 세습하면서 상업적 이익을 같이 누리는 이러한 몇몇 가문들이 등장하고 지방 사람들은 그걸 배우고 싶어도 스승이 없어서 못 배우고 이미 현종 때부터 과거급제자의 절반이 서울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말이 나왔고 서울 쏠림 현상은 해방 직후 더 심화됐습니다. 일본인들이 차지하던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 위해 많은 이들이 서울로 몰려든 건데요. 한국전쟁 이후 서울부터 시작된 복구 작업도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블랙홀처럼 사람들을 빨아들였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개통 등 경제 개발을 본격화한 1970년대 서울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이는 강남 개발의 시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가니까 197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을 썼죠. 명문고등학교, 주요 입시학원, 그 밖에 문화시설 이런 것들 전부 강남으로 강제 이전시키고 모든 사회의 기득권이 모이는 현상.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이 이른바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선택과 집중으로 만들어진 도시. 6, 70년대 고속 성장을 먹고 자란 개발도시 서울은 부를 골고루 나눌 합리적인 시스템이 현저히 부족했는데요. 폭등한 집값은 또 다른 현대판 신분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서울 강남에 집을 사면 1년에 10억씩 오르는데 어디 지방도시 집을 샀더니 1년에 1억씩 떨어지더라. 이런 식의 이제 불균형 서로 간의 질시감, 우월감과 또 이쪽의 열등감 이런 것들을 사회에 이 나라에 계속 이제 심어놔서는 안 된다. 부산 사람들도 서울 사람들한테 상대적 격차를 느끼고요. 서울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이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조그만 촌라에 가면 할머니들 몇 분 남아 계시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여기 아마 빈집만 남을 겁니다.
실제 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시군구 228개 가운데 105개가 지방소멸 위험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의 약 46%입니다. 더 주목할 점은 올해 경기 포천시와 여주시, 충북 제천시, 전남 나주시 등 시 단위까지도 소멸 위험 지역에 대거 포함된 겁니다. 이미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된 군 단위는 물론이고 시 단위까지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거제에 있는 조선소가 돈을 잘 벌고 혹은 여수에 있는 여천공단에서 석유화학 제품을 잘 만든다 한들 본사 소재지는 다 서울이기 때문에 이 법인세랄지 다양한 이제 부의 이전이 수도권으로 가고 있고 지역 인재가 빠져나가는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지방 대학들은 캠퍼스를 아예 수도권 근처로 옮기려고 하거나 졸업자들은 무조건 수도권에만 취업하려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사실상 그 지역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취업을 대부분 서울에 했어요. 그래서 절반 이상은 거의 경기도나 서울권, 수도권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월요일 이른 아침 오전 7시가 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터미널 앞에 하나둘 모여듭니다. 내로라 하는 기업들의 이름이 적힌 버스들도 속속 도착하는데요. 말쑥히 차려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통근 버스에 올라탑니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예, 원주 갑니다. 출근하시는 길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7시 5분에 출발합니다. 이들이 매일 고속도로를 오가며 고된 출근길을 자처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아무래도 교육 문제가 제일 크죠. 이제 내려 같은 사람들도 되게 자녀가 중고등학생 되면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학교야 있지만 그냥 학교만 안 보내잖아요. 일 때문에 내려갔지만 거주 여건이 뒤처지는 곳에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버스가 한참 달려 도착한 곳은 충북 혁신도시.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음성군과 진천군 경계에 조성된 곳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이루자 이런 취지였는데요. 충북 혁신도시에는 6년 전부터 11개 공공기관이 차례로 이전해 왔습니다. 도시 곳곳에 아스팔트 도로가 깔리고 고층 아파트가 질비하게 들어섰지만 아직도 비어있는 곳이 많은 게 엄연한 현실.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 중심 대로변 목 좋은 상가임에도 텅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주민들은 경주 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하는데요. 교통이 없는 곳에다가 빈부지에 만들어놨습니다. 아직 사회적 기반이 아직 구축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아직 쇼핑센터도 없고 은행도 없고 아직 열어줘야 해요. 만약에 애기도 딸이라 되는데 응급실도 없는데 이 동네에 어디로 갈까? 말이 무슨 도시지? 유령 도시. 각자 다 왔다가 저녁도 되면 그 도로 다 싣고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상주 인력이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 상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놔야지. 상주 인구가 늘어야 학교, 병원, 마트 등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설 텐데 인프라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떠나니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호소하는데요. 실제 한 주차장에는 사람들을 실어 나른 통근 버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초 혁신도시 설립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버스들이 다시 공공기관 앞으로 꼬리를 물고 모여듭니다. 출근 시 충북으로 내려왔다 퇴근 시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반나절 기러기 생활이 반복되는 겁니다. 인재들이 좋아하는 곳은 다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회사의 사람하고 매일 보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의 프라이버시도 중요하고 익명성을 어느 정도는 다 갖고 싶어 하는데 기업 하나 딸랑 가 있고 거기에 사택 있고 혹은 회사에서 그 분양해준 아파트 있고 뭐 그래가지고 거기 산다 그러면 이제 도심을 정의할 때 CBD가 아니고 CRD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CBD는 Central Business District, 도심이라 하죠. 근데 CRD는 R은 Recreation이에요. 위락입니다, 위락. 놀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일하고 거기에 기업을 유치해서 젊은 어떤 혁신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결국 혁신도시의 경쟁력은 단순 일자리뿐만 아니라 양질의 정주 환경 구축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상 최대 규모로 행정기관이 이전한 세종시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2012년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건설된 세종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크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손님은 너무 많이 와요. 피곤할 정도. 땅이 나왔던 것도 다 들어갔어요. 없어요. 이제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민들이 더 내놓지를 않죠. 매물은 사라지고 호가가 억 단위로 뛴 것도 있다는데요. 300% 이상은 올랐다고 봐야죠. 가격. 국회는 어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국회는 이제 이쪽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예, 항상 여지는 있죠.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세종시는 대형 병원과 대학 등을 유치해서 미래의 세종시대를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종합병원 시설, 대학교 그런 것도 호재가 상당히 많죠. 명품 대학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종시는 각종 개발 호재 등에 따른 매수 수요가 풍부해서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어느 도시가 발전할 것인가, 어느 지역이 가능성이 있는가 가장 좋은 지표가 있어요. 그 지표가 부동산 지표입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서울만큼 집값이 높은 지역들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수도권 사람들도 여기서 살만하구나, 미래를 도모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래야 저희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가운데 여당의 원내대표는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정부 이전으로 서울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하면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거란 판단입니다. 여당 인사들 역시 너도 나도 세종 천도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반도 수도권 큰아들 키워서 대한민국 살릴 수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시키고, 노래 잘하는 놈은 가수시키고, 축구 잘하는 놈은 프리미어리그 보내고, 그렇게 해서 오영진 경제 다 세계적인 글로벌 무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날 나옵니까? 하지만 이러한 제안이 나오자마자 최근 들끓고 있는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란 꼬리표도 따라붙었는데요. 수도권에 있어서의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들의 소위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랍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행정수도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입니다.
국민들의 여론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의견은 42%, 서울시로 유지하자는 응답은 49%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수도 이전하는 거는 당연히 찬성하죠. 저 같은 경우. 왜냐면은 지방 분할이 돼야 아무래도 서울에 몰리는 그런 부분들이. 서울의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지방은 거기에 따라 또 반대적으로 발전이 안 되고 그러니까 단시일 내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어떠한 유구한 역사나 과정,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한순간에 이렇게 바꿀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에 따른 세종시의 집값 폭등이라든지 하는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수도권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가 백년지 대계인 지역 균형 발전. 이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대적 현안입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공화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 거점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방에 제2의 강남을 만들고 수도권에 맞먹을 정도로 키워서 주변 지역을 끌어안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정말로 원한다라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융복합된 공간을 제대로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기능을 이전을 해서 우리가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다. 서울을 너무 무시한 게 아닌가. 지금 수도권으로 서울로 인구를 끌어들이는 힘은 이 정치나 행정의 힘이 아니고 신성장 산업의 힘이에요. 그 일자리의 속성, 이 기술혁명이 가져오는 이 산업 구조의 변화를 도외시하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지금과 다른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저는 좀 거점 중심으로 모아야 한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메가시티 전략, 대도시권 전략이죠. 라든가 시군을 통합하자, 시도를 통합하자. 이런 방향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123조에는 국가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 태어나 사는 것이 특권이자 스펙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인데요.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옛말은 없어질 것입니다. 지역으로 사람이 모이고 지역으로 기업이 몰리는 전국토 균형 발전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다양한 지역성이 있어야 여러 가치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사회가 획일화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이 당연한 명제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